총장님 잘리신 이후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신 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는 자주 있을 예정으로. 저 혼자 생각 중인데. 백수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아주 좋으세요. 네, 마음 잘 다스리고 네. 뭐 그림도 그리고 잘 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얼굴 좋으신데 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계속 얼굴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진짜 한 10고 초려 정도 했거든요. 10고 초려. 네. 자, 드디어 모셨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시다가 부딪히셨죠.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안 들은 거죠. 수사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보시다가 처참하게 잘리신 분인데 최근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한 소회부터 먼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네, 제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일상의 이유로 그만둔 이후에 많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서 뭐 우라가 치밀 때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가동되고 또 특검이 본격 수사를 나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많은 위로도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특검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얼마나 이 분야에 계시는지 잠깐 제가 먼저 짚어보면 검찰이 되신 게 나이가 언제셨죠? 그때? 예, 군 복무 3년 마치고 29살에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29살에. 예. 그리고 확 잘리신 게? 총장 6개월 하고. 6개월? 예,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때가 55살이었습니다. 29년.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최단기 검찰총장이었어요. 6개월. 6개월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고 검찰에만 계신 거죠? 쭉. 네. 그리고 네. 백수 3년 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방송이. 자, 먼저 이제 특검 연장. 황교안 대행이 이제 저는 특검 연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 하겠죠? 만약에 황 대행께서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달리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려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킨다면 결국은 이러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해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특검 연장을 안 해주면 수사 의지가 없는 거다. 안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행 역시 국민 대다수 분들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 책임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는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은 이 정부 들어와서 뭐 법무부 장관을 오래 하셨고 또 총리를 계속 하셨고 이젠 대행까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농단 사태가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다 벌어졌어요. 그 말씀은 특검 연장을 안 하면 자기 책임이 드러날까 봐 안 하는 거다? 결국은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장을 안 해줘서 수사를 갑자기 멈추게 한다면 이러한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본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털 기회인데 그걸 연장 안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연루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또 제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요? 본인이 연루된 게 나올까 봐 특검 연장을 안 한다. 이렇게. 뭐 제가 전직 총장으로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본인의 국민들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황교안 대행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다. 또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살짝 약간만 삐딱하게 보면 이게 협박처럼 들려요.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아까 이어서 특검 연장도 안 되고 영장도 기각되고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이제 연장 안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태가 아마 이달 말이면 판결이 날 텐데 그때 되면 다시 나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근데 어떻게 매번 저보고 다시 나오라고 이렇게. 아니 오늘 다 얘기 안 하시니까. 근데 다음에 나오시면은 이제 명단 쫙 들고 와가지고 이름 막 부르고 막 그러실 거죠? 그런 리가 있겠습니까? 두고 봅시다. 자, 다음에 나오시면 다음 한번 예약해놓고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야 되겠네요. 황교안 대행 이런 말 했어요. 윤석열 검사 자천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총장님이 날아가신 것도 이 댓글 수사를 청와대 의지하고는 다르게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최근에 한마디 했어요. 윤석열 검사가 자천된 것은 댓글 수사와는 상관이 없고 종합적으로 볼 때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자천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댓글 수사를 총지휘하셨던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천됐다고 알려진 윤 검사에 대해서 이 황교안 대행의 논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예. 황 대행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기사를 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 이 윤석열 검사는 예. 제가 뭐 오래 전부터 뭐 같이 근무도 하고 데려두고도 일하고 뭐 지휘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도 하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저는 이제 일신상에서 먼저 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본인 그런 오랜 오래 겪어본 그 선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뭐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황교안 대행은 자질이 문제가 있어 신뢰가 없어 자천됐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누가를 평가하냐? 제 생각으로는 이 윤석열 검사는 지금 뭐 특검팀에서 열심히 뭐 쥐야창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이론가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케이.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검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조직인데 거기서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대들고 자기 소신을 편다는 것은 정말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희생적인 자기 헌신적인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친구다 이거요. 그다음에 또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신중하면서도 다이내믹해서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문무를 겸비한. 네.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검사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렵게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는데 혹시 다음 출연까지는 아직 뭐 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기고 하실 말씀 뭐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나 검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뭐 간단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2,000명이 넘는 검사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 인력을 가진 강력한 수사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 수사 역량이 지금 현재 특검의 100배가 넘습니다. 수사 역량 면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20명의 특검 검사들이 불과 몇 달이라는 짧은 단기간에 이전 검찰의 수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참 현재의 이 검찰 후배들은 상당히
마음속이 부끄럽고 또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을 보면서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것과 국민의 검찰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의 이 극명한 차이를 그리고 검찰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정치 검사들의 말로를 우리 정의로운 젊은 검사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손에 쥐어진 칼로 자신의 팔다리를 베어서라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3주에 다시 나오는 걸로 하고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모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